오늘 할 거는 대망의 금일간의 식상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얘기할 차례죠. 자, 금일간의 식상. 그러니까 금일간이니까 식상은 수가 될 텐데, 그러면 금수와의 금생수의 관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금일간 식상을 얘기하기 전에 금생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생수를 한다. 네, 금생수를 한다. 이거를 좀 한글로 풀어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쇠붙이에 물방울이 맺히다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오행 공부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쇠붙이에 물방울이 맺힌다. 냉장고에서 페트병을 꺼냈더니 페트병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요. 그렇죠. 차가운 금속엔 당연히 물방울이 맺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생수라 그래요. 바위에서 뭐 물이 샘솟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금생수인데, 결국에 수라고 하는 에너지는요, 금이 생한 수의 에너지는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원천적인 수의 에너지는 모으는 힘 같은 거예요. 응집력이라고 하고요, 응축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모이게 한다.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의 원천적인 에너지를 얘기한다. 수가 물이 아니라고요. 누가 자꾸 수가 물이래. 그냥 수가 물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수가 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가 물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세모 정도 저는 이제 이렇게 줄 것 같아요. 물이 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물은 수의 수많은 에너지, 수많은 물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근데 수를 설명하기에 물 정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수를 설명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와 물을 거의 동일시하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정도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수처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사주를 접했잖아요. 군대도 수의 에너지가 있죠. 언제 있어요? 제식 훈련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걷는 방식, 우향우, 좌양자. 그 지휘자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제식 훈련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게 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화는 어때요? 천방지축이죠. 제각각이죠. 모이지 않아요. 흩어지죠. 그래서 수는 모이게 해서요, 하나처럼 만드는 힘이 수다. 물방울이 섞이고 섞여서 모이면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 금생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수의 에너지 힘을 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처럼 모이게 하는데 그 능력이 있다. 금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수는 어디에서 왔냐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정말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냉장고에서 이제 물 마시려고 물병, 그 당시에 저는 델몬트 물병을 썼어요. 델몬트 물병에 보리차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리차를 꺼내 먹으려고 하면은 딱 꺼낼 거 아니에요. 그 유리가 물방울이 막 맺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물방울은 어디서 나왔지? 처음에 저는 델몬트 병 안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과학을 배우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수증기에서 물방울로 변환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공기 중에서 왔으니까 이것을 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가 허공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없던 게 뚝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온 건데 그 어딘가를 화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이 잘하는 거든요. 금은 화를 수로 바꾸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보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생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없던 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화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금이 작용해서 수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그런 현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슬이 맺힌다거나,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찬물을 이제 컵에 따랐더니 컵에 물방울이 맺힌다거나, 혹은 제습기, 가전으로는 제습기가 제격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화극금 금생수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오늘 할 거는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식상을 해석할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금일간들이 금생수를 한다는 건요, 한 것은 하나로 모으는 것이니 이것을 일체화한다. 그러니까 체화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일체화한다, 하나로 만든다,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타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백윤식
그 배우가 이제 내가 화투고 화투가 나인 무라일체의 경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금생수예요. 무라일체의 경지. 그거랑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수로 모았잖아요. 그 수로 모으는 데까지 에너지를 얼마나 썼겠어요. 그래서 일체감이 드는 거. 금이 수를 생한다는 건요, 내가 대상하고 식상이라는 대상과 일체화가 된 거예요. 일체화가 됐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니 촉 보면 알아야죠. 하나가 됐는데 눈만 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생수가 잘 된다는 것은요, 대상과 일체화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금생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구기 종목일 수도 있고 무슨 내가 뭐 도구를 활용한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축구선수다 금생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축구공을 다루는 게 마치 내 신체 일부분처럼 다루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뭐 프로게이머 많이 하죠. 마우스와 얘랑 내가, 그러니까 얘가 내 손처럼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우승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일반 대중들은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감탄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은 얘는 내 손 같으니까. 그게 이제 금생수의 에너지예요. 하나처럼 모은다는 것은요, 나랑 대상을 하나로 합일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금생수의 에너지를 적용했을 때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금생수에서 한꺼풀 벗겨냈을 때 약간 다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수가 식상인데 이게 수가 드러난 화가 아니라 감추어진 수로 되어 있는 것,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은 목일간의 수는 목일간의 화는, 목의 화는 드러난다, 밝다, 밝힌다도 되죠. 그래서 알아차리게 만든다, 이렇게 확장한다, 번져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는 어때요? 금의 수는 이와 반대다. 어둡다,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어둡다는 수이고요, 어두워지는 것은 금생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이 작용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깊어진다, 숨긴다, 감추어진다, 이런 것들이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했을 거예요. 나는 식상인데 왜 표현을 못하지? 표현을 왜 다르게 하는 것 같지? 다른 일간들은 식상하면 정말 그게 표현이기 때문에요, 말도 잘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속에 감추는 게 아니라 그걸 상대방한테 전달시키고 이해시켜야 내 속이 후련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수는 표현하고 드러내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속으로 깊어지고 숨기고 삼키고 승화시키고 그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게 금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의 식상은 어떻겠어요? 다른 식상과는 완전히 다르겠네요. 표현을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드러내고 숨기고 하겠네요. 감추고 하겠네요. 상대방한테 할 말을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일기장에다 갖다 적어버리겠네요. 그게 금생수라고요. 금의 식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죠. 사주 공부를 하는데 아니 똑같은 식상인데 왜 다른 거야? 오행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제 표현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 목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요, 섭섭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요.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금의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오해하기도 하고요, 인간 관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쉽지 않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다른 일간에 비해서 꽤 많아요, 금일간들은. 그래서 금의 식상이 발달했다고 해서 표현 잘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향형이에요. 형이 금일간의 식상이 발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넓고 얕은 것이 아니라 좁고 깊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금일간의 식상이 발달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금다운 거예요. 이게 가장 금답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런 거예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요, 가장 효율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이게 이제 금생수가 된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은 금생수가 이런 이유는 그거예요. 화와 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화는 펼쳐져 있고 개체수가 많다. 그리고 수는 모아져 있고 개체수가 단일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표현하는 방식이요, 다중선택이죠.
다중 선택이니까요. 표현을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다.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의 목적,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하나일지라도요. 그 말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한마디면 끝날 걸 가지고 막 1시간을 얘기하고 이러는 건요. 다 화의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는 모아져 있고 단일화되어 있다면서요. 이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한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가 되죠. 한마디. 금일간에 그래서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딱 그 속에서 딱 하나를 꺼내서 가장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군더더기 개입의 여지가 없는 그 한마디를 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의 식상은 표현이 단순화되어 있고 간결화되어 있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금일간의 식상이기 때문에요. 인간 관계가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것에서부터.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경금일간과 신금일간 그리고 임수와 계수가 개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그 차이만 분별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여기에서 또 경금하고 신금을 나눌 텐데 경금하고 신금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를 이제 전 방송을 하지 않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한 3일 전에 떠올랐어요. 네, 그 어떻게 설명할지를.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요. 경금은요 노력형이라고 하고 얘기는 재능형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제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주 볼 때 신금일가니까 어유 재능형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경금일가인데 어유 그 노력형이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찾아낸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경금은 미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금 사주 공부하면서 경금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원석 같다, 원석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그래서 재련해야 한다 라고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네, 재련을 해야 된다고요. 완성을 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완성과 미완성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사회성으로 귀결된다. 직업적 코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직업을 할 것이냐, 인정받지 않는 직업으로 할 것이냐, 정규직을 할 것이냐, 임시직을 갈 것이냐, 나이 20살에 직업을 결정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50이 되어도 내 직업이 맞는지 갈팡질팡 할 것이냐, 이게 다 완성과 미완성의 간극이라고요. 금일간들은. 자, 그럼 신금은 왜 재능형이라고 했을까요? 완성되어 있다, 적응하기 쉽다,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시스템, 직업적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과정이 필요 없죠. 이미 타고난 기질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굳이 숫자로 나누자면요, 이제 사실 숫자로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충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에는 노력이 80, 재능이 20 이라고 한다면은 신금은 반대예요. 재능이 80, 노력이 20. 네, 이 정도 느낌이라고 그 뉘앙스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신금일간들이 뭐를 하는 걸 보잖아요. 뭐를 정말 잘한다.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춤을 잘 춰요. 노래를 잘 해요. 대놓고 타고난 거라고요. 누가 따라해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특유의 고유성, 특유의 느낌이 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경금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저 정도면 내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던데?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막 여러분들이 경금으로 태어났으니까 안 좋고 신금으로 태어났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경신금은 이렇다고요. 신금은 일정 부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 그리고 경금은 잘 만들어 놔야 쓰이는 것, 이게 이제 포커스다. 그래서 보면은 이 경신금의 차이를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일 때 경금은 어른 말 잘 듣는다, 신금은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신금은 이미 독립적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굳이 간섭이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소리죠. 근데 경금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받아들이는 걸 원해요.
그래서 경금하고 신금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면은 경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신금은 밀어내려고 하는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신금인데 토가 많다 이러면 인성 발달이니까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좀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경금이 수를 본다. 자, 경금은 금생수보다 화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흩어져 있는 걸 정리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축소하고 요약하고 군더더기 쳐내고 낭비되는 거 없애고 이런 거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요, 경금은. 그래서 경금은 화를 반겨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화를 끌어들여서 그걸 수로 이제 만드는 건데, 임수와 계수는 금생수를 하는 지속력이 다르다. 경금하고 신금도 중요하지만요, 식상을 볼 때 금생수에 대한 식상을 볼 때 더 중요한 거는요, 임수하고 계수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임수는 금생수에 있어서 지속적이다, 오래 한다, 꾸준하다, 이런 말이 붙어요, 경금을 봤을 때. 계수는 금생수를 필요할 때만 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단기적이다, 하다가 말다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임수하고 계수의 특징을요, 경금하고 신금에 각각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임수는 금생수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오래 한다면서요. 자, 경금이 임수 식신을 본다. 이건 뭐예요? 금생수가 꾸준히 일어난다. 꾸준히 일어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식신이잖아요. 를 꾸준히 해서 직업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임수 하나만 있어도 직업에서 직을 배제하고요, 자리를 배제하고 업이라고 하는 나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금생수니까 안 보인다가 되죠. 어둡다니까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열심히 한다가 됩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든 말든 내가 그냥 마음에 들면은 뭘 하더라도 꾸준히 지속해서 깊이를 갖춘다. 이게 이제 경금의 임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게 된다. 처음에는 어렵죠. 어렵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임수를 본 명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직 물알체가 안 됐잖아요. 마우스 처음 잡았는데 마우스 따로 손 따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내 손발같이 움직인다고요, 그 대상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된다가 됩니다. 대상과 하나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봐야겠지만은, 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고요, 그 완성이 되는 측면에서. 만약에 화가 한 점 없다 이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20-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직업 만드는데. 자, 이게 결국 왜 그러냐면은, 완성하기 위해서 화를 쓰는 것은요, 재련하는 거죠. 수를 쓰는 것은 자연풍 맞고 깎이는 것. 조약돌 하나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강물에 자꾸 쓸려 내려가서 물이 깎아낸 거잖아요. 물이 동굴 들어가 보면 종유석하고 있잖아요. 다 물이 만든 것들인데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에서도 오래 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화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이제 뭐 대운 중간에 뭐 화원이 갑자기 온다거나 수를 끌어내주는 모군이 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생수하는 것을 잘 쓸 수 있게 되면은 단축이 되긴 하죠. 대운에서 마저 안 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형으로 가게 된다. 화가 없다면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아성찰형. 직업도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선택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한 직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경금의 임수는요, 심지어 식신이 수잖아요. 수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이거는 씻는다, 씻긴다, 정화한다, 자정능력, 이런 것들이 연결돼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요, 치유하는 것으로 연결되죠. 물은 그렇잖아요. 대상과 접촉을 하면은 대상은 깨끗해지고 물은 더러워지지만 다시 스스로를 정화해서 깨끗해지죠. 그래서 경금의 임수를 봤다는 것은요, 그 식신 자체가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치유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정신적 치유가 되겠네요. 네, 상담, 능력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경금에 임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대화를 좀 하고 그냥 일상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힐링되는 느낌 받은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다 경금의 임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식신 자체도 치유하는 힘인데 수로 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치유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업적 코드로 그대로 연결되기도 해요. 뭐 의학계통이라던가 뭐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금의 임수를 대충 본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금이 상관 계수를 보게 되면은 금생수가 꾸준하지 않다. 결과는 잘 내고 무엇을 하더라도 잘 한다. 이 잘하는, 그러니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개수 때문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 끌어다가 쓰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 이거는 개수의 특징이에요. 그냥 사주에 개수 하나만 있어도요, 잘한다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빨리 한다, 금방 한다, 이해력 좋다, 응용력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능력이 뛰어나니까 경금일간의 상관 개수를 보게 되면요, 뭘 하더라도 재능을 발휘하는 영역이 많아요. 얘는 다 잘해. 경금의 개수 I가 있는데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다 잘하지만 지속력의 문제가 있죠. 이거 결국 뭐겠어요? 경금이 꺾이지 않는다. 직업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경금의 개수가 있으면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부분 시간에 관련된 것, 뭐 마감 관련, 언제까지 마감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할게요, 이런 거는 잘 못 지킨다는 소리예요, 경금의 개수가 있으면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오래 끌고 가는 것을 하면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기적 성과가 뛰어난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인데 저기 뭐 오더가 들어와요. 부탁을 해요. 계약합시다. 1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1년 정도면 된다 그러죠. 안 돼요. 3개월 안에 빨리빨리 쳐내셔야 돼요. 개수가 금생수가 되다가 말다가 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의 중요한 건요, 수가 흐르는 구조, 강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금에 개수가 있고 지지에 뭐 이건 모르겠고 뭐 해수가 이렇게 있다. 아유, 동그라미가. 자, 이렇게 뭐 사주 구조가 경금 일간에 월에 뭐 개해 이렇게 있어요. 이 구조면은 개수는 경금을 끌어내는 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해수가 개수를 서포트하죠. 이러면은 금생수가 꾸준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관을 아주 잘 쓰니 재능을 10분 발휘한다. 그리고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금생수가 발달한 사람들이 잘 맞는 분야는요, 대체로 금생수는 IT, 전자계통, 첨단 기술, 뭐 반도체 부분에 잘 어울린다가 됩니다. 자, 금생수가 되는 사람이 왜 이런 부분이 잘 맞느냐,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면 알죠. 컴퓨터에 군더더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컴퓨터는 기계어로 작동을 하잖아요. 0과 1을 기본으로 한. 여기서 뭐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코딩 자체가 인간의 말을 번역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근데 그 사이에 알파벳 하나 틀린다던가 콤마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오류가 나고 작동을 안 해버리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그래야 프로그램이 가볍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최고의 직구는 다 이런 계통이에요. IT,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의 수가 발달하면은 그런 쪽 직군을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할 거다, 재능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경금에 상관 있게 되면요, 그렇게 쉽게 끝내지만 수가 유려하게 발달한다면 재능을 위하는 분야로 그냥 선택해서 직업을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은 굉장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해커라고 쳐봐요. 뭐 경진에 진보단 술이 낫겠다. 경술의 개해인데 해커다. 근데 이거 어둡잖아요, 사주가 어두운 데다가 밝지 않으니까 뭐 화이트 해커가 아니라 막 진짜 그 음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해커가 되겠네요.
근데 실력은 초일류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정도로 상관의 재능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금의 개수를 볼 때는요, 이 수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수가 발달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가 약하다 이러면은 게으르다. 예, 약하면은 약속을 잘 못 지킬 수 있고 게으르고 한 가지에 정착이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대신 임수에 비해서 처음에는 더 월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재능을 발휘합니다. 자, 신금이 임수를 본다. 자, 이거 뭐라 그래요? 도세주옥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백수청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갖은 막 한자 써가면서 되게 상관인데 좋아 보이는, 상관인데 왜 좋지? 왜 좋게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상관인데 그 신금일간들 꼭 공부하다 보면은 임수가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 씻어서 신금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임수가 금생수를 꾸준히 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플해요. 천간의 채성만 이해하면은 왜 고서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개수는 신금의 금생수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구조에서는요, 상관을 쓸 때 신금 재능을 쓰기가 더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해일주 그 자체로 임수를 이미 가지고 있죠. 어떻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능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능을 예술적 감성, 말재주, 글재주, 그리고 이제 뭐 토론재주, 그리고 이제 반항하는 재주, 뭐 별게 다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상관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반항하는 게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신금의 임수를 본 사람이 키울 때 막 그런 아이를 양육을 할 때 부모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기 기질을 그대로 드러낸다. 꾸며지지 않은 기질이다. 솔직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솔직하다. 식신이 있을 때보다 임수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솔직하고요, 주변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식신이 있어야 주변에 안 휘둘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부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야 일관성을 갖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경금이 화를 정리하는 거에 더 특화되어 있다면요, 신금은 오히려 수를 봐서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거에 더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하고 임수는 채성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상관을 보게 되면요, 이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직업을 만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나 뭐 그런 관성의 그런 개입이 없어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끼와 재능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의 임수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장점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상관을 굉장히 잘 쓰는 구조가 돼요. 만약에 뭐 병화, 정관이 있어서 상관, 경관이 되어도 그 자체가 직업이다. 우리가 보통 상관, 경관, 위화, 백단 이러면서 상관, 경관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관을 깬다, 뭐 여명에 상관, 경관 돼 있으면 남편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아직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상관, 경관이 관을 깨고 박살내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신금한테 임수하고 병화가 있다는 건요, 자기 재능을 150% 드러내는 거예요. 상관, 경관이 직업이라니까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건 틀렸다고 하는 거고, 관이 틀렸다, 관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비판이잖아요. 그런 쪽 직업을 가진다니까요. 뭐가 있겠어요? 기자, 감사, 검토,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겠네요. 틀렸다고 하면 그게 틀렸다고 지적하는 걸로 돈을 받으니까 그게 능력이 되고. 그래서 신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게 병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임수는 그 자기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일간별로 쫙 펼쳤을 때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 신금이 제일 높은 편인데, 임수까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왜 자존감이 높냐면요, 우리가 독립된 개체를 얘기할 때는 신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금 정도 되면은 떨어지니까요, 자기 독립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난 너랑 달라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요, 거기에서 출발한 개성이
훨씬 더 돋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의 임수를 보면은 이렇게 자기 재능을 제대로 쓰는 형태, 상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재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있어 어떻게 조절되는지 봐야겠죠. 식신인데 금생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물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신금이 녹슬게 된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부정적 구조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자기 잘난 것만 믿고 시간 보내다가 직업이 백수된다. 이게 부정적 구조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뭐를 해도 잘해요. 개수가 필요할 때 끌어내니까 잘하는데 신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천재 소리 듣는다. 천재인 부모님이 천재인 줄 안다. 근데 유지가 안 된다. 초등학생 때 전교 1등, 고등학생 때 전교 100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이제 사주의 수가 좀 강하고 토에 의해서 좀 조절되어 있고 이러면 또 달라요. 아니면 신금이 왕하다던가. 근데 신금이 왕한 정도로는 지지의 신금 겁재를 봐서 왕하다던가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임수에 비해서. 근데 보면은 신금도 완성이고 개수도 쉽게 쓰잖아요. 천재예요, 그냥 어렸을 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요, 당연히 지속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임수를 봐서 식상 혼잡이 되는 게, 혼잡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엔 차라리 상관이 하나 있어서요, 상관이 개수도 같이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임수가. 그럼 합쳐지겠죠. 그래서 식상 혼잡이 되면 꾸준히 금생수가 되는 걸로 뭔가 직업도 만들고 자기 자존감도 올려가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상 혼잡되고 플러스 목이 있으면 최고죠. 최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 더 낫다. 식상 혼잡이 제로 이렇게 딱 집중되니까요. 아니면 지지 해수, 지지에 이제 겁재 신금이 있어도 금생수 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불편하다. 신금하고 개수가 있다면은 지속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대주, 유망주로 촉망받고 주변의 인정도 처음에는 받다가 나중에는 별 볼 일 없이 끝날 수 있다. 시작은 창대하고 끝은 미약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서에서는 녹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석이 녹슨다잖아요, 보석이. 그래도 보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괜찮다는 거예요, 경금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개만 있을 때는 주변 조건을 보라는 겁니다. 주변 조건을. 그럼 이제 신금에 식신만 있던 사람이 올해 상관이 들어왔네요. 좋죠? 생재까지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신금인데 개수만 있고 백수예요 하던 그 사람이라면은 올해 오늘 만나서 이제 갑자기 뭐 코인 하려고 하고 주식 하려고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한다는 소리예요. 쟤를 봤으니까 생재 하겠다, 돈 벌겠다, 사회생활 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보자면요, 개수가 금생수를 끌어낼 때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쉽고 빠르게 잘 쓰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금일간의 식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가 잘 되어 있으면 임수를 쓸 때보다 천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금일간은 화를 수로 바꾸는데 탁월하다. 화는 섞임, 수는 군더더기를 뺀 핵심. 화는 다수고요, 이거는 단수가 되죠. 이 사이에 이제 금이 개입을 해서 식상을 이제 쓰는 거고요. 수는 어둡다, 화는 밝다. 표현을 하더라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한 거에. 그래서 금일간의 식상을 본다는 거는요, 이런 핵심을 취합하고 단일화하고 물화일체가 되고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찾아가고,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일간의 수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재관이 발달을 하고 직업적 구조가 뭐 잘 구성되어 있어도요, 수를 본 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재능을 발휘하는 거를 반드시 직업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만약 금일간에 수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직업을 선택했다, 나중에 그만두게 된다. 자기 재능을 어떻게든 찾아서 쓰려고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